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저도 모처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회원님들 정말 이 어려운 시즌에서도 잘 버텼고 잘 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주관적인 이슈들 좀 준비를 했고, 알트코인 소식들도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급등을 했습니다. 최저점 대비를 보게 되면 한 35% 정도 올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나스닥과 같은 영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같습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같은 적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물가입니다. 예, 물가와 금리인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영향은 물가로 인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종 보스는 금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 또 연결적 고리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 지분을 좀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대부분 거의 다 나스닥이 상장이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PI가 이번에 잘 나와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도가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100% 확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 다음 CPI가 중국에 있는 패턴에서 회복세가 심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달에 있는 CPI는 좀 포기하고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아니고서야는 계속 내려가는 패턴으로 나올 것이고, 그 주에 CPI 일정이 나와져 있으면 그 주에 CPI는 CPI 발표할 때쯤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이날 꼭 재촉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또 조바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은 단기적으로 좀 몰랐는데, 언젠간 또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또 와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준비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고 길고 여유롭게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미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면요, 계속 내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언젠가 유지 관리를 또 못해서 또 개미 계층으로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렇게까지 또 많이 올라갔던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이번에 누군가가 시장가 주문으로 40억 달러 상당의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청산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좀 숏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깨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데이터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깨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도 조정폭은 그렇게 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많이 눌린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위에 있는 물량을 거의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에 있는 큰 힘은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1월부터 6월 달까지 본격적으로 매입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하고, 오히려 좀 급락이 나오거나 좀 약세로 또 선에 있었을 때마다 그렇게 또 추가 매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향성은 저렇게 긁어냈던 사람은 아무래도 이번에 피델리티 연합에서 거래소 준비를 하려고 했던 자들의 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연합 체계가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단적으로는 거래소가 오픈을 하잖아요. 현물 거래소가 오픈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다 이제 개장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대부분 개장하고 나서는 거의 다 약간씩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시우드도 여전히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간다 라는 형태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잔류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마이너스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떠났으면 내가 뭐 복구할 수 있는 건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죠. 네, 몸을 갈아 넣어야 복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캐시우드 누나도 위기는 기회 창출이다. 그래서 또 긁었어요. 네, 무엇을? 코인베이스 주식을 긁었죠. 언젠가 이날이 온다라고 해서 계속 긁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주식 형태를 투트랙으로 가는 모델링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따라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있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게 침체가 생각보다 더디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좀 덜 잘리겠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가 생각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도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잘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차피 내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직장에 잃은 자들은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도 내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도 실업자 추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연준의 발표가 이제 조만간에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때 연준의 발표는 거의 0.25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파급력은 그렇게 주지 않고 그 뒷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타벅스, 나이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웹 3.0 진출 전략을 좀 더욱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이키, 스타벅스 주식도 꽤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내용도 또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가까워지면서 아무래도 LSD 관련 종목들이 추진력을 얻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걸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YDX가 이번에 대규모 언락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CG 홀딩스에서 아무래도 현금 조달하기 위해서 자산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소식으로는 FTX에 있는 이제 자산 어느 정도 회수했던 부분도 알트코인 일부 또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또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도미넌스도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의 알트코인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뉘앙스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커브 에이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톰 주요 업그레이드 예정과 그 다음에 AP는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SNX 디파이 유동성 허브 계획을 밝혔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짤짤한 소식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이리스 에너지가 수익은 12월에 27%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채굴 회사들도 이번 1월부터 6월 달까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따른 악재는 여전히 계속 우리가
체킹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S&P와 상관관계는 여전히 높다. 아까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죠. 금리적 관계가 똑같이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커플링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관관계 지수표도 상당히 높게 나왔죠. 0.89,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AI는 혁명적이다. 웹 3.0 메타버스는 별로이다. 저는 이 내용을 제 마음대로 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웹 3.0과 메타버스가 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AI 쪽이 좀 더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AI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이번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게 MNR이라는 코인이 이번에 좀 떡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게임물 관리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등급 분류 취소 처분 소를 이날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위원회는 당시 NFT 소유권이 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게임 산업법상 경품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외부 거래를 통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왜냐?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모의 학생, 내 아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해. 근데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게임이 자꾸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게임 주식에 있는 재무제표를 딱 하나씩 뜯어서 보잖아요. 가장 많이 결제하는 쪽은 성인입니다. 예. 학생 비중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는 거죠. 단적인 부분만 보고 그거에 이제 부모님들의 있는 마음이 그게 충족이 안 되고 이제 부모님들 마음은 아시잖아요. 단 1%라도 다 제거가 되어야 내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하겠지.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되면 공부를 하겠지. 그래도 안 하는데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번에 대검찰 쪽에서도 가상자산 5대 범죄 엄정 대응을 하겠다. 실적 내겠다라는 거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리고 워렌 버핏, 찰리 먼거 형 공통 6가지 부분인다라고 하는데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분들은 성공을 했고 원래 부자였는데 더 초인류 부자가 됐던 케이스라서 좀 거리감은 있지만 본받을 점이 있으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투자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있었고 장기 투자했고 분산 투자했고 차트 및 재무 분석 철저히 했으며 투자의 목적과 수익의 목표치를 정했다.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는 장기 플랜을 세웠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계획적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확률로 잘 성과가 나왔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실패율이 커질 수도 있지 않겠냐. 네가 잘못된 계획을 세웠으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 실패율에 있는 확률은 더욱더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코인 좋대 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사는 거와 내가 공부를 해놓고 사는 거와는 또 다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두들겨 맞고 사기를 좀 닫고 하면 한 3차례 4차례 때가 되면 좀 제정신을 차리거든요, 사람이. 그때 되면은 이제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바른 길로 안 간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게 2억 5천만 원 배상하라고 해서 1인당 8천 원 정도 뭐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기술적 분석 해놨던 게 있는데 보게 되면 비트코인 18, 19 시즌에 100일 차트로 비교를 했었을 때 이동평균선으로 비교를 했던 거예요. 일단 1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이라는 게 캔들의 종가 기준의 100일치를 해가지고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8번 정도 1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8번 정도 맞아 떨어지니까 올라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 쪽에서 새로운 가상자산 법안을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거든요. 시장은 여전히 뭐 누군가는 계속 부정적인 시선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갈구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라는 건 저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윤리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을 때를 보게 되면 선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레퍼럴 쪽에 있어서 본인에 있는 계좌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교차해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저기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더 돈 많이 벌게끔 하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그나마 만약에 다른 베팅으로 해서 손실률이 나오면 이쪽에서 좀 보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친구들 제일 많이 선물 제일 많이 하는 친구들 한 3, 4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도 잘 나와요. 네, 그러니 그냥 일반 유튜버 분들 레퍼럴 비용 착착 이렇게 롱 나올 때 누군가는 힘들고 또 숏 나올 때도 누군가는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내 계좌는 또 항상 저기 저 멀리 보이지도 않고 티끌밖에 없고 그러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합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하세요. 괜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막 등수 싸움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겠다라는 생각도 접어두세요. 그게 그냥 미끼 상품일 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본인의 이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이득 좀 더 챙겨 먹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조정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밟아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동향, 마지막 내용으로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디파이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파이는 아무래도 좀 더 오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가까워지면 아마 다시 디파이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이나 이더리움 쪽이 생각보다 많이 강했던 이유는 알트가 강하니까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 쪽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버텨보시면 괜찮겠지만 올해 정거점을 돌파하겠다 이런 기대감은 좀 접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도미넌스도 올라가면서도 알트코인이 이렇게 방어를 잘 보여주었던 패턴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테더나 USDC 쪽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총이 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니까.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같이 이렇게 힘든 거 같이 똘똘 뭉쳐야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1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을 좀 주었고, 여기서 또 한번 내려간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주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잘 이겨내 보자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